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무화과는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과일인데요. 무화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또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무화과를 고를 때는 살짝 물렁하면서 자줏빛이 돌고 광이 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조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명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명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명 공사까지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집이 자산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자신과 가족이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안락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시에 각자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 인테리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데 있어 조명의 역할이 무척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송이 리포터입니다. 최근 조명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지면서 조명에 관심을 갖고 조명 시공을 통해 집을 꾸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은 이곳은 전문적인 인테리어 조명 업체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정용 조명에서부터 상업용 인테리어 조명과 특수 조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명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정성진 대표는 다년간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조명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 조명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인테리어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런 샹들리에 같은 게 유행을 했다가 요즘에는 저런 뭐 마그네틱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라인 조명 아니면은 저런 다운라이트, 매입 등 요런 게 지금은 이제 그 하이엔드 퀄리티 인테리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압도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조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라인 조명, 마그네틱 조명이라든지 라인 조명 같은 게 요즘에는 인기가 더 많습니다. 특유의 세심함과 책임감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는 정성진 대표. 고객들 각자가 꿈꾸는 공간을 이야기하며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아무리 바빠도 고객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고객과 상담을 하시나요? 소비자분들은 다양하게 알아볼 수는 있지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를 찾기는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이런 매장을 오픈을 했고 방문을 이제 유도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객이 믿을 수 있게 그런 이제 업체를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정성진 대표는 조명공사 시 필요한 목공과 전기, 필름, 도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을 구성해 조명 시공을 진행한다는데요. 조명 시공 전 필수적으로 보양 작업을 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먼지와 분진에 대비하며 시공 시 사용하는 모든 전선과 조명은 규정에 맞는 제품만을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빛이 새지 않게 마감을 깔끔하게 하여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게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네, 조명 시공할 때 어떤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시나요? 네, 소비자분들이 소비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제 시공하는 분들이건 아니면은 인테리어 업체건 다 모르는 게 전기공사업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이 근데 조금 강하거든요. 일반적인 법이랑 좀 달라가지고 이제 공사를 맡겼는데 이제 잘못되면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건물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를 맡겼지만 그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업체에다가 맡기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법으로 그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시켜드리고 법에 맞게끔 공사를 이제 저희는 해드리려고 그분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명 시공과 함께 실링팬 설치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천장에 붙어 뱅글뱅글 돌며 공기를 순환시키는 실링팬. 인테리어 효과도 좋다고 하는데요. 원목이나 심플한 디자인이 대세로 이국적인 분위기나 트렌디한 감성을 더하기에 그만이라고 합니다. 네, 가정에서 실링팬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링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게 효능이 좋아요. 한번 써보면은 물론 바람이 나오고 순환시켜주고 이런 단순한 원리긴 하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장점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고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많이 찾는 추세기는 합니다. 요즘에. 네. 합리적인 가격에 기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이곳. 조명 설치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철저하게 안전 규정을 준수한다는데요. 특히 설치에서 끝이 아닌 완공 이후 2년의 AS 책임 보증 기한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명은 단순히 어두운 공간을 비추는 용도를 넘어 인테리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공간 특징에 맞게 조명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전기공사와 도배까지 진행하는 업체에 인테리어 조명 시공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사를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지만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설렘이 클 텐데요. 하지만 새 집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입주 청소를 비롯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 입주 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테죠. 아이들이 자라서 더 좋은 학군을 찾아가기도 하고 살던 집을 넓혀서 이사를 가기도 하며 직장이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서 집을 옮기기도 한다는데요. 그런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여러 가지 귀찮고 복잡한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부터 입주 청소에 이르는 일련의 이사 과정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엄지원 씨. 아파트 입주 준비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고민이던 중 한 플랫폼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입주민 카페에서 시공업체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얻어서 이 업체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엄지원 씨가 이용하는 플랫폼은 신축 및 구축 아파트 입주 전후에 필요한 다양한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줄눈 입주 청소 시스템 에어컨 등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별 업체 및 가격을 편리하게 비교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7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시공팀을 엄격하게 선발하여 시공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 실력 있는 시공팀 200곳 이상이 저희 시공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플랫폼이 시공 연결만 중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AS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직접 책임지고 있어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입주 시공 플랫폼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줄눈 시공업체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숙련된 노하우와 전문 장비를 이용하여 줄눈 시공 작업을 하는 전문가, 가장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인 백시멘트를 꼼꼼히 제거한 후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 시멘트 가루를 깨끗이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 후 테두리 주변에 마스킹 테이핑 작업을 하고요. 실리콘 오염 방지를 위해 실리콘 부위의 유분기를 제거하고 프라이머를 도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미리 협의한 줄눈제 컬러로 조색 작업을 한 뒤 백시멘트를 제거한 곳에 줄눈제를 일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채운다고 하는데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줄눈 시공을 하게 되면 줄눈이 탈락하여 하자 발생 위험이 이제 크고요. 그리고 입주 후에 욕설장을 하게 되면 줄눈이 딱딱해져 시공비 상승이 이제 원인이 되고요.
줄눈 시공은 그 입주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새 아파트에 미리 시공돼 있는 냉장고장이 엄지원 씨가 가진 냉장고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냉장고장 리폼업체도 불렀다고 하는데요. 사전 브리핑 작업을 끝낸 냉장고장 리폼 전문가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중간판 등 불필요한 자재를 제거한 후 상부장 보강 작업을 하는데요. 상부장 고정 시 고가 자재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바닥 및 뒷벽까지 완벽하게 마감 작업을 하여 추후 벽지가 들뜨거나 바닥이 밀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기 현장을 통한 메릭 콘텐트 시공 서비스까지 진행한 후 현장을 정리한다고 하는데요. 키치피 냉장고는 일단 다양하게 있듯이 먼저 고객님들이 구매하시는 브랜드 스펙에 맞게 설계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남는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틈새장, 카페장 이런 고객님의 다양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줄눈 시공과 냉장고장 리폼 작업에서 끝이 아닌 입주 시공 플랫폼을 통해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뭐 사전 점검 업체나 뭐 아니면 지금 시공한 냉장고장처럼 냉장고장 업체, 뭐 조명, 뭐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비교해보고 가격 비교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아는 것도 잠시. 아파트 사전 점검부터 줄눈 시공까지 입주 전후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요. 여러 시공 아이템을 한 번에 비교하고 편리하게 일정을 관리하며 예약할 수 있는 입주 시공 플랫폼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사를 앞두고 집을 고치고 다듬고 꾸밀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서비스가 되는 게 목표인데요. 저희는 시공도 잘하고 AS도 책임지는 서비스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24개 시공 아이템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여기에 렌탈 이사뿐 아니라 금융과 법무까지 추가해 입주에 관한 토탈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건강한 식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화학조미료의 사용은 자제하는 대신에 좋은 식재료와 정갈한 손맛으로 승부하는 한정식 맛집들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맛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정식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반 대한민국의 웰빙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웰빙은 일상의 기본을 이루는 의식주 중에서도 먹는 것, 특히 외식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전까진 그저 맛있는 음식을 찾아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웰빙의 영향을 받게 된 이후로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한정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송이 리포터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을 대표하는 외식은 뭐니 해도 한정식이죠. 이 한정식은 균형 잡힌 영양소와 다양한 식자재를 이용해서 몸에 좋은 식단을 제공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찾은 이곳은 1996년도에 오픈해 한 자리에서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한정식 집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식당으로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곳. 이른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꽉 차 있는데요. 이곳은 기본 한정식부터 떡갈비 정식과 양념게장 정식까지 3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메뉴를 주문하면 테이블 위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푸짐한 상차림이 차려진다고 하는데요. 감칠맛이 일품인 가지튀김과 달콤하면서 짭조름한 돼지불고기를 비롯해 부추전과 묵무침, 편채, 그리고 포슬포슬한 계란찜과 된장찌개, 고등어조림 등 각 상차림에 나오는 기본 반찬수는 무려 14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반찬이 정말 많은데요. 진짜 맛있겠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인기 많은 반찬이 어떤 건가요? 저희 집 반찬은 대체적으로 다 손님들이 좋아하시고
하시는 편인데 특히 그 된장찌개, 계란찜, 그다음에 편채는 이거는 손이 좀 많이 가는 건데요. 찹쌀가루에다가 돼지고기 슬라이스해서 굽고 그다음에 소스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묻히고 다시 옥수수, 참치 이런 거를 다시 볶아서 그 위에 올려갖고 머스타드 소스를 뿌려가지고 얹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되게 많이 손이 가는 거고 다른 집에서는 아마 맛보지 못하는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을 담은 한상 차림으로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곳. 특히 대표 메뉴인 떡갈비 같은 경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는 메뉴로 한 입 맛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안 살펴볼 수 없겠죠? 먼저 엄선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5대5 비율로 섞어줍니다. 그리고 직접 개발한 특제 양념을 고기와 함께 버무려 2시간 이상 재운다고 하는데요. 양념을 직접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돼지고기, 소고기 50대 50으로 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밑간 양념하는 거를 이제 간장하고 그 10가지 이상 그 재료가 들어가요. 뭐 과일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파도 뭐 생강부터 해가지고 밑 양념을 만들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떡갈비를 만듭니다. 잘 재워진 고기는 프라이팬에서 적당한 크기로 구워진다고 하는데요. 두툼하면서도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떡갈비 완성. 육즙을 가득 머금고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군침을 돌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가게의 또 다른 주인공인 양념게장. 감칠맛 넘치는 양념에 아낌없이 버무려져 나오는데요.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게살과 알이 터지며 눈 깜짝할 사이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양념게장 맛이 어떤가요? 푹 쏘면서 글쎄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면서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 아주 잘생긴 손자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 손자가 좋아해요. 아주 맛있습니다. 가족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한상 차림을 선보이는 한정식집.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한정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사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음식점을 찾아주시는 고객이 저희가 이제 1996년도에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는데요. 아이 때 와가지고 어른 돼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그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더 깨끗하게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요즘 운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 트레이너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운동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몸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운동을 하면 근육과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도 줄여주며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운동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자신에게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모르다 보니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면서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운동센터. 이곳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근력, 유산소 운동을 위한 장비와 교정 및 재활을 위한 특수 장비를 통해 회원들에게 맞춤형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을 운영하는 박상준 대표는 체육대학교 체육학 석사 출신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인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 연구와 트레이닝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췄다고 합니다. 강사진 역시 여러 분야에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경력을 통해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PT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체계적인 상담과 3D 체형 분석 기계를 통해 회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데요. 신체 측정부터 체지방 분석과 유연성 및 근력 테스트를 통해 회원의 목표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이 회원 같은 경우 다이어트와 체형 교정을 목표로 PT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등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과 체지방 감소를 위한 유산소 운동을 조화롭게 배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식단 조절과 함께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체력 향상에도 초점을 맞춰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체형 교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자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한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한다는데요. 특히 골반 교정과 척추 안정화를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기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운동을 배워보긴 했지만 제 체형과 그다음에 제 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에 맞춰서 운동을 알려주다 보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조금 해나간다는 느낌,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도 해주시고 좀 코치님이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느낌이 확고하게 느껴지셔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전문성 있는 트레이너의 지도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건 어떨까요? 박상준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지식 없이 시작하다 보니 운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인 도움을 주고자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에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PT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세요? PT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원의 신체적 한계를 존중하고 각자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체력 수준에 맞춘 트레이닝이 필요하며 꾸준한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을까요? 저희 센터의 운영 철학은 전문성에 진정성을 더하다라는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꾸준한 건강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맞춤형 트레이닝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얻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센터 내에서 최신 트레이닝과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센터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 모양인데요. 자, 이에 따라 요즘에는 치열이 고르지 못하거나 부정교합이 두드러지는 경우에 치아 교정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올바른 치아 교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웃을 때 환하게 드러나는 치아. 상악, 하악의 치아가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못하거나 배열 상태가 고르지 않으면 심미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기능적,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음식을 제대로 씹어 삼키지 못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면서 의사소통 능력 또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정교합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과 교정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부정교합이란 치아 배열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요. 치아의 분류보다는 치아가 박힌 뼈를 분류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뼈의 크기 모양은 정상인데 치아가 틈이 벌어져 있거나 치아가 삐뚤어져 있는
치아가 돌출되어 있는 이런 부정교합을 제1급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위턱이 돌출되거나 아래턱이 무턱 상태를 제2급 부정교합이라 하고 치아가 돌출된 이런 양상을 만들게 됩니다. 제3급 부정교합은 아래턱이 크고 위턱이 함몰된 주걱턱 치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제3급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부정교합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인 치아 교정. 고난도 치료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상담을 통해 환자가 어떤 문제를 호소하는지 청취한 후 임상검사를 실시해 얼굴의 형태와 입안의 전체적인 상태, 그리고 치아 배열과 교합, 턱관절 기능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 후 엑스레이 검사와 3D CT 촬영을 통해 치아와 주위 조직, 턱뼈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치료 계획을 세워 맞춤 교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먹을 때도 항상 입을 다물고 턱이 늘어나지 않도록 먹는 방법도 배우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먹었으면 당연히 이 잘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밝은 불빛에서 큰 거울로, 확대경이 있는 거울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닦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세균입니다. 세균은 입으로 숨 쉬는 사람들이 세균 환경에 매우 크게 노출됩니다. 세균이 있으면 치아 충치, 풍치, 입냄새 여러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세균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부정교합자들은 근육이 긴장되거나 습관이 나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단단한 거 먹는 사람들, 입이 벌어져 있는 사람들, 혀가 돌출되는 사람들에 대한 근육 훈련도 함께 하는 것이 성공적인 부정교합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치아가 삐뚤삐뚤하거나 주걱턱 등 부정교합으로 인해 치아 교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의와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아 교정을 받길 바랍니다. 김중한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적절한 치아 교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치아 교정은 적어도 6, 7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년기부터 앞니가 갈고 나오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때 유전적인 영향이나 애들의 손빨기, 입술빨기, 혀 내밀기 등등 환경 영향으로 치아가 삐뚤기 시작합니다. 특히 비대칭이나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밀려 들어가는 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성장 조절 장치나 이 원인 차단 장치를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에 부착하는 교정 장치는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다 나오고 성장 변화가 어느 정도 파악됐을 때 교정에 진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일찍 시작해서 너무 일찍 끝나면 그 다음 성장 변화에 대한 대책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교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보통 치료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시작해서 여자 나이는 15세, 남자들은 18세 정도의 성장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20대, 30대의 나이가 성장이 완료된 안정된 시기이고, 또 요즘은 턱뼈의 문제를 수술 없이도 많이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20, 30대가 성인기 치료로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때입니다. 교정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정 치료를 성공하려면 원인 파악부터 잘 해야 됩니다. 치아가 뼛속에서 1년, 2년 이상을 움직일 때는 치아 뿌리가 뼈에 고정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또 잇몸이 뒤틀릴 때 잇몸도 다시 부착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약 6개월간 유지장치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필요가 그것 때문입니다. 특히 치아 관리, 치주 관리,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유지관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입이 벌어져서 입으로 숨쉬면 입술이 잡아주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치아는 씹는 힘을 받아서 항상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잘 다무는 훈련, 또 교합, 이가 잘 씹혀야 안정감이 있는 건데 이가 안 씹히면 미끌리거나 부딪히면서 치아가 또 흔들립니다. 생활 습관이나 턱 운동, 또 이갈이 악물기, 턱을 과도하게 힘을 주는 이런 습관들이 있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힘으로 치아는 항상 나빠지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요인들을 차단하고 교육 훈련 받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아주 오랫동안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만 탈모인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탈모를 개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피 색소요법을 진행하면서 관련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탈모.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탈모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던 유전적 요인 이외에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 등 후천적 요소로 인해 20, 30대 역시 탈모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탈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 탈모 전문센터. 이곳은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해 두피색소요법과 모발 생장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공신력 있는 국제 S&P 자격증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수상 경력을 지닌 송아름 대표. 어떻게 탈모 관리를 진행하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고객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 환경에 대해 파악하고 AI 두피 진단기를 활용해 정확한 두피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여 자연스러운 두피 색소요법을 진행한다는데요. 두피에 미세하게 색소를 주입하여 모근처럼 보이게 만들어 숱이 풍성하게 보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두피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모발 성장에 필요한 탈모 특허 성분과 성장인자 펩타이드를 직접 흡수시키는 기술로 두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발을 생장하는 신개념 탈모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피에 염증, 건성 등 피부 질환이 있다면 두피 상태 개선 후 두피 색소요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정확한 두피 진단을 먼저 받아봐야 합니다. 또한 이 요법은 반영구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얼굴형과 두상에 어울리는 디자인이 되어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송아름 대표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두피 색소요법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는데요. 두피와 탈모에 대한 이해와 고객 응대, 마케팅 전략 등 체계적인 이론 교육을 진행한 다음 실습용 도구를 통해 그라데이션과 디자인 연습을 하고요. 데모 모델을 통한 실습으로 수강생이 빠르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요. 모든 수업은 1:1 과외식으로 진행되며 수강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업을 위한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처음 두피색소요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는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수업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잘 알려주셔가지고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어서 나날이 늘어가는 실력이 스스로 보여서 뿌듯했습니다. 탈모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두피 색소요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를 갖춘 곳에서 두피 색소요법 교육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송아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업체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될 시기가 와서 직장 생활보다는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찾던 중에 두피 색소요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기술로 탈모 스트레스 해결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창업을 하게 된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두피 색소요법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두피 색소요법은 탈모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자신감 저하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정확한 기술을 익히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전문가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두피 색소요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생관리와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가르침으로써 고객들이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네, 기술적인 측면 외에도 성공적인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피 색소요법의 핵심은 정교함과 자연스러움입니다. 모근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모발의 밀도와 질감을 자연스럽게 재현하는 기술은 일반 문신과는 다릅니다. 또한 마케팅 방법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SNS 활용과 고객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잠재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교육합니다. 그리고 고객 상담 스킬, 브랜딩 방법도 함께 가르침으로써 실제 교육생들이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브랜드를 프랜차이즈화 시키고자 합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만족도 높은 두피 색소요법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지점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관절 질환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윤영민 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강아지 관절 질환 중에 하나인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에게 십자인대 파열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네, 두 발로 주로 깽깽이 한다든지 아니면 두 발로 이제 막 과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뱅글뱅글 돈다든지 이제 이런 일상생활 안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로 산책하다가 방향을 갑자기 틀었을 때 십자인대가 또 끊어져서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평상시에도 항상 무릎 구조가 다른 것 때문에 십자인대가 이렇게 좀 무리를 받는, 좀 부담을 받는 하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다르게 운동한다든지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완전히 파열됐을 경우에는 다리를 좀 주로 들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면은 다리를 이렇게 절뚝인다든지 하는 증상이 보이고요.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든다기보다는 주로 조금씩 절뚝이는 증상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시에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됩니까? 아무래도 신체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긴 하는데요. 신체 검사를 할 때는 견골과 대퇴골에 손을 얹어서 견골을 앞으로 밀었을 때 앞으로 밀리는지를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발목 관절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견골이 앞으로 밀리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견골이 밀린다는 것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C테스트라고 해서 우리 강아지한테 앉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뒷다리가 만약에 다친 다리라면은 다리를 바깥으로 뺀 채로 발목 관절과 고관절이 벌어진 채로 이제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앉으면서 이제 아이가 그쪽 다리를 절뚝인 게 보인다고 하면은 십자인대 파열이 됐는지를 강력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받게 되는 수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인공인대를 수술해주는, 인공인대를 장착해주는 수술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절골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골 수술에는 CTW, TPLO, 그리고 CBLO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그 3kg 미만의 소형견들에서는 주로 CTW라는 수술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소형견이나 중형견, 대형견 모두에서는 주로 TPLO라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TPLO 수술은 어떤 겁니까? 네, TPLO는 이제 무릎의 구조를 좀 더 변형시켜주는 수술인데요. 강아지는 사람과 다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릎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견골과 대퇴골이 벌어진 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걸을 때마다 힘이 일자로 위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사선 방향으로도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선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에 하필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뛸 때마다, 놀 때마다 항상 십자인대는 좀 부담을 갖게 되고 좀
좀 무리가 가게 되죠. 그래서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이제 과체중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인대가 손상되거나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TPLO 수술인데요. 그 각도를 이제 미리 계산해 둔 각도를 조절을 해서 뼈를 잘라서 돌려놓습니다. 돌리고 그리고 특수 플레이트로 이제 고정을 시켜서 문제가 되는 그 각도로 상쇄시켜주는 수술입니다. 그게 TPLO 수술입니다. 십자인대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관절염과 과체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 관절염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형견에서는 슬개골 탈구가 많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로 인한 관절염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십자인대 파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슬개골 탈구의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슬개골 탈구 3기 이상에서는 십자인대 파열이 잘 생깁니다. 합병증으로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무릎 관절의 건강을 항상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모든 이런 상황들이 과체중이 되었을 때 더 많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체중 조절을 잘해서 이제 그 십자인대 평상시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그 구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십자인대에 부담이 덜 되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료를 통해서 이미 필요한 열량을 다 먹고 있는데 거기에 과일과 야채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애들이 과체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보면 정말 이쁘거든요. 예, 잘 먹고 잘 받아 먹고 너무 모습이 이쁜데 좀 그 잠깐의 행복 때문에 애기가 평생 고통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사과만 한 4주간 끊었더니 500g 뺏어온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과일과 야채로 인해서 체중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학교 폭력이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학교 폭력 사건을 해결해온 장대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그 구타 같은 이제 폭행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품 강치나 갈취, 그 다음에 왕따 같은 이제 따돌림. 일반적으로 이제 성범죄라고 하는 이제 성적인 이제 폭력, 이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하죠. 그 언어적인 폭력 이런 부분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우리 학생들이 SNS 이용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제 SNS 상에서 이제 어떤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이제 조롱을 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는 그런 사이버 폭력도 매우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신고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 사실에 기반해서 정확한 사실만을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신고 내용에서 과장이나 허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그 심의에 조금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학생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그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심의가 상당히 힘들어지는데요. 보통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그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다라는 사실이 이제 너무 붕괴를 하셔서 이제 좀 이성을 잃으시고 이제 신고를 막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제 보통 그 여러 군데에서 절차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 학생 심리 상담, 위클래스 같은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변호사 상담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공이 이제 신고가 접수되면은 좀 많이 흥분되거나 위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 법적 조력 없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조사를 임할 경우에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진술이 좀 다르다, 일관성이 없다, 진술이 번복됐다 이런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심증이 발생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해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가해 학생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이 1호부터 9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로 서면 사과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강한 것은 정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출석 정지부터 퇴학까지 있습니다. 요 1호부터 9호 중에 여러 그 처분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재가 되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나중에 진학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처벌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생들이 제출한 확인서나 이제 제출한 증거 아니면 위원회 당일날 이제 심의위원님들의 이제 질의에 대답한 학생들의 진술 이 부분을 모두 고려를 해서 그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처분을 내려주십니다. 그 처분은 그 심각한지 이제 지속성이 있는지 이제 고의성이 있는지 이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요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채점을 하셔가지고 그 처분을 내리십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 이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 내부에서 그 분리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러나 이제 그런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은 피해 학생에게 접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신고된 내용을 평정심을 갖고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자신이 직접 이제 그 행한 행위가 있으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성하고 사과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기가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그런 이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자신만의 사건 해결 노하우는 뭘까요? 변호사라는 이제 직업은 이제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찾아주시는 고객들 중에 분쟁의 자리는 마련이 됐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싫으셔서 적당한 해결선을 제시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합법적인 뭐 방안 안에 모든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해서 승소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제 사건 해결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변호사의 업무는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고 사건 모두의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제 학교폭력 외에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그 고객께서 그 외에도 많은 세무나 아니면 다른 법적 이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현재 그 여러 가지 한 개인이 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이슈에 대해서 자문을 이제 드리는 이제 그런 업무를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한 개인이 접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세무적 이슈에 대해서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술은 노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부위라고 하는데요. 입술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주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입술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고 수시로 립밤을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우유와 달걀, 콩 등 피부세포 재생 기능이 있는 비타민 B2가 들어간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해주고 물도 자주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입술을 오므리거나 내미는 습관은 입술 주름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